다리가 두꺼워 보여서 키가 더 작아 보이네. 하체 비만 탈출 어떻게 하나요? 이 집은 하체 비만이 유전이라 안 빠져. 저의 체형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상체보다 하체가 조금 유달리 발달한 형태를 띠고 있는 몸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나는 상체는 얇고 하체는 두꺼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둘 다 두꺼웠어요. 하지만 하체가 조금 유달리 남들보다 그리고 상체보다 조금 더 발달한 형태의 유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체에 대한 콤플렉스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 이유 중 한 가지는 뭐냐면 제가 키가 굉장히 작거든요. 키가 굉장히 작은데 키가 작으면 살이 2kg 정도가 찐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키 큰 사람들보다 키 작은 사람들이 훨씬 더 티가 많이 나요. 이거는 키 작은 사람들만 공감할 수 있습니다. 이 대대로 내려오는 집안 내력 자체가 이 여자들이 다 하체가 튼튼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 빠지지 않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냥 청바지 조금 덜 입고 펑퍼짐한 바지 입고 반바지 안 입고 긴 바지 입고 이런 생활을 조금 더 해왔던 것 같아요. 제가 20대 초반에는 정말 술도 많이 먹고 야식도 많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몸이 점점 붓는 거예요. 그게 저도 느껴졌고요. 어느 날 하체가 너무 많이 저렸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저리고 자기 전에 퉁퉁 붓고 이게 계속 쳇바퀴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 해본 게 없었어요. 약도 먹어보고 마사지도 해보고 공기압 마사지도 해보고 근데 해결이 되진 않더라고요. 그냥 그때뿐이었어요. 그때뿐이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를 고민하다가 제가 이 운동을 통해서 이 하체 비만이 해결되었습니다.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제때 효과를 본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저림이 아예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영상을 키게 되었습니다. 제가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눌 건데요. 첫 번째는 운동이고요. 두 번째는 식단입니다. 첫 번째 운동 부분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세 가지 운동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근막이완입니다. 두 번째는요. 스트레칭입니다. 세 번째는요. 엉덩이 운동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첫 번째는 뭐라고 했죠? 근막이완입니다. 근막이완, 근막이완이 뭐지?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앞벅지가 많이 튀어나와 있거나 뭔가 웨이트 운동, 힘쓰는 운동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근육이 발달되어 있겠죠. 그 발달되어진 근육들이 근육이 많으면 좋죠. 하지만 뻣뻣한 건 좋지 않거든요. 그 뻣뻣해진 근육을 부드럽게 풀기 위해서 이런 근막이완을 해주셔야 합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근막이완이라는 것은 근육을 감싸고 있는 막이거든요. 이 막이 땅땅하면 안 되고 부드러워야 돼요. 한마디로 움직임이 잘 나올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근막이완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폼롤러 사용이라고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근육은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있겠죠. 그러면 거기 라인의 근막들을 전부 풀어주셔야 한다라고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스트레칭입니다.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막이완? 스트레칭? 똑같은 개념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엄연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조금 쉽게 설명드려볼게요. 첫 번째 근막이완과 스트레칭의 차이는 뭐냐면 텐션을 낮춰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근육의 텐션을 낮춰준다. 근데 스트레칭은 근육의 길이를 그냥 늘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현대인들은 몸이 뻣뻣해져 있을까요? 아니면 부드러울까요? 맞아요. 뻣뻣하죠. 뻣뻣하기 때문에 근육의 늘어남이 잘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뻣뻣한 상태에서 그냥 늘리기만 한다면 그게 더 통증으로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스트레칭 전에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근막이완을 꼭 해주셔야 한다. 그래서 순서는 근막이완, 스트레칭, 운동 순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뭐냐면 엉덩이 운동입니다. 엉덩이 왜 중요해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엉덩이는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 우리는 매일매일 걸어 다니기 때문이죠. 이 걷기를 하는데 엉덩이를 안 쓴다. 그러면 뭐냐면 내가 종아리를 쓰든 허벅지를 쓰든 내 엉덩이 대신 누군가가 일을 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엉덩이 못 쓰면 엉덩이의 기능들을 종아리나 허벅지가 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얘네들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고관절을 잘 써서 둥근을 발달시켜서 허벅지 옆쪽이 조금 덜 쓰일 수 있게, 그래서 앞벅지가 조금 덜 나올 수 있게 세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가장 중요한 핵심들을, 운동의 핵심을 제가 짚어드렸고요. 이거를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 첫 번째, 꾸준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냥 나는 근막이완 매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할래. 몸이 좋아질까요? 전혀 좋아지지 않아요. 좋아질 수도 없죠. 저는 제가 이렇게 바뀌게 된 게 뭐냐면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이 SMP 운동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00일이라는 시간 동안 이러한 효과를 볼 수 있었고요. 제가 회원님들께서는 너무 바빠요. 현대인들은 안 바쁠 수 없죠. 바빠요. 그렇기 때문에 주 2, 3회 정도는 꾸준히 해주시고, 그러면 내가 집에서 한 5분 정도 할 수 있는 루틴, 그러면 뭐 스트레칭이나 근막이완이나 이런 루틴들을 유튜브에 너무 잘 나와 있잖아요. 그 유튜브를 보시고 한 3동작에서 4동작을 외워요. 그리고 매일 아침, 점심, 저녁, 점심에는 못하면 아침, 저녁으로 보지 않고 그냥 5분 동안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운동을 진행을 해주시면 너무나도 몸은 부드럽게 만들어질 것이고, 부드럽게 만들어진다면 우리는 당연히 앞벅지, 하체 비만이 조금은 탈출될 수 있을 겁니다. 꾸준히 하고 매일 하고 몸을 부드럽게 하는 거, 이 3가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식단 파트입니다. 이 식단 파트는 너무 쉬울 거예요. 첫 번째가 나트륨을 줄이는 것입니다. 저도 피자, 햄버거, 치킨 안 좋아할 순 없겠죠. 하지만 내 몸에 붓기가 너무 많이 쌓인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은 조절해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안 먹을 순 없어요. 왜냐? 맛있으니까. 안 먹을 순 없고, 이거를 어떻게 조절을 잘 하는가는 이제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조금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식이섬유를 많이 먹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탄단지는 강조를 하는데 식이섬유는 빼버려요. 내 몸이 살이 안 찌는 체질로 조금씩 변화할 겁니다. 그걸 본인이 느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도 식이섬유를 먹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몸이 많이 부었어요. 근데 식이섬유를 먹고 음식을 먹으니까 포만감도 정말 빨리 오고요. 음식 양도 줄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살은 빠지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한번 지켜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혈액순환입니다. 혈액순환 너무 많이 들어요. 하체 비만에는 혈액순환이 제일 중요해요. 맞습니다. 혈액순환이 저도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운동 부분에서 근막이완을 강조해서 설명드렸습니다. 혈액순환에 좋은 따뜻한 물이나 레몬차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드시면서 이제 진행을 해주시면 좋고요. 저의 루틴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죽염차를 한 잔 먹고 시작을 합니다. 이 루틴은 저도 한 달째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몸에 붓기가 정말 잘 안 생겨요. 그래서
이 효과를 조금은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제가 뭐 3개월 뒤, 6개월 뒤에 이걸 먹어서 어떻게 몸이 달라졌는지까지 후기를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한 부위만 빼는 거는 너무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너무 어려워요. 네, 진짜 어렵고요. 그래서 전신을 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꾸준히 하기 중요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몸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것까지 진행을 해주신다면 반드시 이 하체 비만은 탈출할 수 있을 겁니다. 작은 하체 비만 여성들의 고민들은 제가 같이 해결해 드릴게요. 저와 함께 해결해 나가봅시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